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202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김윤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불교 미술을 전공하여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할 발표는 선제구법도를 통한 장소 브랜드 디자인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선제구법도는 화엄경 변상도로 조성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이 번역한 것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서가모니 불이 성도한 후 21일 동안 삼매에서 설하신 교솔로 번역한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권 60 대방광 불 화엄경은 7처 8회 39사품으로 이루어졌고 불타발타라가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권 80 대방광 불화엄경은 7처 9회 39품으로 실찬안타가 번역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권 40은 대방광 불화엄경 40권은 입법계품을 번역한 별행경으로서 반야다라가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3부가 유통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은 권 80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 권 80 화엄경을 중심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의 전체 내용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7처 9회 39품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처는 장소, 회는 모임, 품은 경을 나누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1품 세주묘원품부터 제38품 이세간품의 내용은 서가모니 불과 보살들의 성불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품인 제39품 입법계품은 선제 동자와 범부 중생의 성불 과정을 묘사하였으며 53선지식을 통한 42계위 보살도와 구경지에 관해 교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7처 9회 39품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권 80 화엄경의 구성과 내용은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의 모임은 보현보살이 설주보살이 되어서 불자내증경으로서 교설하였고 법보리장을 장소로 하였습니다. 제2회는 문수보살이 설주보살이 되어 화엄의 믿음에 관해서 교설하였고 복양명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3회는 육품으로 구성되며 법회보살이 화엄의 10주에 관해서 교설하고 도리천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4회는 사품으로 구성되며 설주보살이 금강당 보살로 10회양에 관해서 교설하고 도솔천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6회는 한품으로 구성되고 금강장 보살이 화엄의 10주에 관해서 타화차지천공에서 교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회와 8회는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화엄의 등각과 묘각에 관해서 보각명전에서 이루어진 법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9회는 한품으로 구성되고 문수보현과 보현보살이 해탈문으로서 극고덕원에서 이루어진 법회입니다. 이렇듯 화엄에서는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졌고 화엄경은 사상사적으로 반야에서 발전한 대승경전입니다. 중심 내용은 열애출현, 일승법궤도, 법궤 연기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주 법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비로자나불의 화연으로 개개인이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엄경은 석가모니 불의 자비행을 화엄의 42계위 보살도와 연계하여서 실천행을 강조한 경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제구법도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제구법도는 화엄경의 변상도입니다. 이렇듯 특징을 보면은 화엄경과
제39품인 입법계품의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를 모티브로 동북아시아인 중국, 일본, 한국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독창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만든 변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구법도는 입법계품을 도상으로 하여 화면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구법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화첩입니다. 이 그림은 선제 동자를 한 폭에 구성하였으며 이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모아서 화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53참도로 중국 명대에서 만들어졌으며 종교성이 강한 그림으로서 견본에 화려하게 채색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두루마리 형식을 갖고 있는 변상도입니다. 이 그림은 13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그림의 제목은 화엄 55소 회곤입니다. 지본의 담체로서 서정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여기 그림 바탕에 보듯이 관세음 보살과 선제동자가 함께 있는 모습과 정치보살이 함께 선제동자와 마주하는 모습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두루마리 그림은 1선지식부터 53선지식까지 모두 나란히 그려서 어려운 입법계품의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나입니다. 이 파나는 우리나라에서 13세기에 만들어진 파나로서 화면의 구성을 보면 제52번째 미륵보살과 선제동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주변에 보아나무와 여러 가지 누각이 함께 있는 모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주본 화엄경을 바탕으로 그린 파나라고 봅니다. 다음은 사경화입니다. 이 사경화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1337년에 만들어진 그림으로서 감지의 금리로서 정교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선지식을 나란히 배치하여서 천주강천녀, 변우동자, 선지중례동자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경화는 이 당시에 불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점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나중에는 개인의 공덕으로서 기릴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엄해외 선지식도입니다. 이 화엄해외 선지식도는 한 폭에 53선지식을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구성을 보면은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양팔은 어깨까지 올려서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존인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각 칸을 구획하여서 53선지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엄해외 선지식도는 한 폭에 53선지식이 모두 구성되어 있어서 입법계품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불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엄 7처 구회도입니다. 이 그림은 좌측의 그림은 송광사 소장한 그림이고 우측의 그림은 통도사에서 소장한 불화로서 좌측의 그림은 견본에 화려하게 채색을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구성을 보면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천상법회, 중단, 하단에는 지상법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맨 하단의 좌측에는 입법계품을 그림으로써 53선지식이 모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통도사 불화는 역시 구성이 상단, 중단, 하단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으며 양측으로 반구형으로 만들어서 법회가 이루어졌는데 상단은 천상법회, 중단과 하단은 지상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앙에서는
입법계품의 선제동자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함께 구성하고 있고, 좌측에는 준재가는보살, 우측에는 천수가는보살이 있어서 이 당시에 관음 신앙이 굉장히 성행하였음을 알려주는 불화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선제구법도와 본인의 작품을 이미지로 사찰 순례길의 장소적 디자인 모형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장소 브랜드 디자인은 순례길의 불교적 요소를 심보화하는 작업으로 지역의 장소적 가치를 살리고 불교의 순례 문화와 포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봅니다. 순례길의 디자인 모형,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선제 동자를 모티브로 한 기본 상징 체계와 화엄에 등장하는 보살 이미지로 하여 패키지 상징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든 상징 체계는 사인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간략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철학적 사명과 비전, 가치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호 체계입니다. 이는 기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업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상징 체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적인 요소, 연상작용, 스토리텔링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생태환경, 레저파크, 자연환경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여 사인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인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시스템은 아이덴티티 색채의 형태를 레이아웃하여 환경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입니다. 보행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며 공공기능의 표시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 시스템은 보행자에게 안전한 시계를 확보하고 기능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유도 사인, 경고 및 금지 사항을 나타내는 관리 사인, 식별 사인, 설명 사인, 안내 사인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예로 해외의 순례길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순례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로고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외곽은 파란색과 함께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형태를 이루었는데 이 형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개 모양을 이미지화했다는 설도 있고 한 개는 언덕에서 빛이 퍼지는 모양을 이미지화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조개 모양을 함께 레이아웃하여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우측에서 보면은 방향 사인이나 유도 사인 등 다양한 사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사례로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시코쿠 순례길의 사인입니다. 이 그림은 붉은색 원 안에 스님의 형상을 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의 모습은 지팡이를 짚고 갓을 쓴 모습입니다. 이 스님은 홍법 대사로서 이 시코쿠 섬을 순례하시면서 수행을 하셨다 하여 이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시코쿠 순례길은 시코쿠 섬의 88개의 사찰을 이은 순례길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순례길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순례길에서 사인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내 표시라든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불교 순례길에서도 디자인 모형을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제동자와 53 선지식 중에 보살을 모티브로 하여 불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기본 상징체계와 패키지 상징체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순례길의 기본 상징체계는 불교적인 요소를 컨셉으로 하여 가독성, 인지력, 신뢰성을 주는 이미지 요소로서 핵심 요소는 삼보륜, 면꽃,
선제 동자를 모티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마크는 기본 이미지 요소로 삼보륜, 연꽃, 선제 동자와 함께 청색을 레이아웃하여서 기본 상징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징 체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 체계는 아까 말했듯이 삼보륜의 의미로 원형은 삼보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삼보륜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로고로서 가운데 점은 불법승 삼보를 의미하고 바깥의 원은 법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의 이 원형으로서 모티브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철염 상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의 요소를 이미지 요소로 만들었고, 맨 가운데는 선제 동자가 합장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레이아웃하여서 이 그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상징 체계입니다. 패키지 상징 체계는 순례길의 구간별 사인 체계로 활용하는데, 이미지 컨셉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을 모티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징 체계의 색상은 방위에 따라 동쪽은 남색, 남쪽은 적색, 중앙은 흰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패키지 아이덴티티는 먼저 문수보살과 우측의 보현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화엄의 양대 보살로서 우리가 보통 사찰에서 비로자나부를 주존으로 모셨을 때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보살로 등장합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문수보살은 지물로서 사자를 타고 있고 지혜를 상징하는 검을 들고 있으며 머리는 보관을 쓰지 않은 총각머리로서 동자형을 나타냈고 광배로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6개의 엄니를 물고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서 양손에는 연꽃 가지를 들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역시 광배로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은 입법계품에서 28번째에 등장하는 보살로 머리에 화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화불은 아미타불로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자재보살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은 52번째에 등장하는 선지식으로 여기에서는 구름을 타고 앉아있는 모습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광배로서 마무리하였고, 다음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연꽃 위에 서 있는 입상의 모습으로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석장을 들고 있으며 머리의 형상은 승형을 하고 있어서 함께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작품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연꽃입니다. 기본 상징 체계의 가운데 연꽃을 도안함으로써 청색과 함께 레이아웃하여서 만든 로고입니다. 다음은 옴자도입니다. 옴자도를 활용하여서 기본 상징 체계 안에 옴자도를 넣었습니다. 이 옴자는 불교에서 의미 있는 음절로서는 우리가 우주의 진동을 응축하는 음절로서 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염송하는 육자 대명왕 진원인 옴 마니 반매 후매 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옴자를 함께 황색과 레이아웃 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선제 동자입니다. 선제 동자를 역시 기본 상징체와 함께 하여서 순례하고 있는 총각머리에 선제 동자를 같이 레이아웃 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장소 브랜드 디자인으로서 활용함으로써 순례길에 자원화된다고 봅니다. 장소 브랜드 디자인은 창의력 바탕으로 입법계품의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를 모티브로 실행한 조형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불교 순례길에 적용한다면 지역의 장소적인 랜드마크로서 순례길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순례길 공간에서 불교의 유무형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브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례로 나눌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디자인은 순례길의 사인 시스템과 리플렛, 보행자를 위한 길의 안내 정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사찰, 순례길의 홍보를 위한 사무용품, 굿즈, 인터넷 매체, SNS 등 시각 매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트에 링크시킴으로써 순례길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지역과 사찰의 문화적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인 시스템과 굿즈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것은 굿즈로서 가방과 컵에 로고를 디자인해서 완성된 완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사무용품으로 여러 봉투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순례길의 안내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인 시스템으로서 순례길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 유도 사인이고 또 하나는 안내 사인입니다. 순례길의 전체에 조망할 수 있는 안내판으로서 하단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활용한 예입니다. 이상으로서 화엄의 선제 구법도와 본인의 작품을 반영하여 친근하고 차별화된 장소 브랜드 디자인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모형을 사찰 순례길에 적용한다면 지역과 사찰의 공공문화 아이템으로서 불교 포교와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